안녕하십니까. BBS 위클리 뉴스의 황조입니다. 오늘은 47대 총학생회 선거 정후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 동안 토론회가 진행될 거고요. 4가지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마다 한 4분 정도씩의 시간이 주어질 거고요. 대표자님들마다 해당 발언은 1분 30초 이내로 제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등록금 협상 전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권은 역전선본 정 후보님인 윤준호 후보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이나 실질적 대책과 행동으로 학우들과 함께 이뤄내야 합니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평생교육원 수입으로 등록금 부담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가 타 대학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만큼 학교의 수익 사업을 토대로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두 번째로 법정 전입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학교의 토지 매입비, 건축 설계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189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었지만 재단의 자산 전입금은 0원이었습니다. 건물 증축이나 시설물 취득에 사용되는 교비 부담이 큰 만큼 재단에 확실한 법정 전입금 납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의 무분별한 예산 뻥튀기 관행을 근절하려고 합니다. 수입 예산을 축소하고 지출 예산을 확대하는 관행, 이것을 근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형평성 강화입니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위원회 선정 과정부터 절차, 조항까지 많은 부분들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올해 총학생회에는 이 북발이나 등심위 같은 이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하여 이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 하기보다는 학생 대표들이 몇 프로 등록금을 인하하자고 제시했는지 영구적으로 밝히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정리해 있습니다.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듣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 그다음 법정 전입금, 예산 뻥튀기, 등록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등록금 협상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소통 선본의 김정재 정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정 후보 08학번 김정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등록금 협상 전략은 우선적으로 학교와 협의를 통한다는 것인데 협의를 통할 때 우선적으로 학생들과 협의에 들어가기 전 먼저 등록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최대한 취합하겠습니다. 취합하는 방법은 단과대별로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등록금을 심의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모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등심위 그 구성에 관련해서 등심위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 좀 비형평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 측에서 많이 위임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전문가를 두게 되는데 그 전문가도 학교 측에서 위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전문가를 초빙을 하거나 위촉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좀 전문가가 좀 더 중립적이거나 또는 학생들을 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역전선본의 윤준호 후보님이 반론해 주신다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금 협상 전략에서 학우들의 그 의견을 단순히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이 총학이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하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등록금이 몇 퍼센트나 인하될 것인가. 그게 가장 수치적인 문제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수치적인 몇 퍼센트,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은 5%가 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는 평생교육원 수입도 있을 것이고 콘서바토리 같은 것들, 그리고 건축비가 이제 좀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차액을 발생한 것을 본다면 5%는 충분히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교에서는 당연히 들어주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매년 해왔던 일입니다. 학교에서는 돈을 더 풀어달라, 그리고 인하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학교 측은 돈이 모자란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본다면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생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인하 폭이 어떤 것인가. 다만 너무 많이 인하가 되게 된다면
등록금 부담은 저희가 줄 수 있지만 학교에서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복지 공약들을 해줄 수 있는데 지원금들이 모자라게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인하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이렇게 학우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지금의 상황들, 학교가 적립금을 쌓아오고 있고 이 자산 전입금이나 이런 전입금들을 내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에 토론회나 공청회 때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학교와 소통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과연 이게 소통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유착으로 될 것인지 사실 우려가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예,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예, 정리해 주시고 말씀드릴 때 그냥 끊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네. 하던 말씀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예,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네. 그러면 등록금 협상 전략에서 넘어가서 수강 신청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소통 김정재 후보부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는 수강신청 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일단 필수 전공, 졸업 이수 요건 관련된 필수 전공, 그리고 꼭 들어야 하는 필수 전공들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아서 수강신청을 실패하면 못 듣게 되는 학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대학이나 언론정보학부 또는 이공계 실험 과목 같은 경우에 그런데요. 수강신청을 실패하게 되면 그 학기에 개설이 된 것이 그 학기에만 개설이 된다면 그 학기에 못 들었을 시에 1년 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먼저 저희가 만약 당선되게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어떠한 과목들이 문제가 되는가, 그 문제되는 과목들을 선정을 해서 그 과목들의 분반 확대 또는 교직원들이 확충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학교와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알아보고 분반이 확대가 가능하다면 한두 개 이상의 반이라도 더 늘려서 그 필수 전공을 못 듣게 되는 학생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소통 쪽은 필수 전공 교과목의 분반 확대를 요구할 예정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반론 펼쳐주신다면요. 네. 이런 필수 전공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학우들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학우들이 요구를 하는 바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요구하려면 당장 수업을 하는 강사 교수님들의 이 얼마나 이제 그 수업을 확충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의 그 시간표 조정 같은 것들을 전부 바꿔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요구를 하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냥 늘려달라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됩니다.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조사입니다. 전체 모든 단과대가 동시에 다 시행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어느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단과대를 선정을 해서, 만약 예시를 들었지만 만약 지금도 예를 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과대가 어떤 대학인가, 그것은 저희가 당선되고 확인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경영대학이라 치면 경영대학 내에서 어떤 과목들이 편중이 되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가, 그 과목을 조사를 한 다음 그 과목에 대해서 분반이 확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있다. 항상 정원은 몇 명이지만 이 이상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실패한 학생들은 못 뜨게 되는, 수강을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는 분반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의실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비는 강의실이 있는가 아니면 조율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함께 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안입니다. 예, 수요조사가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한마디 더 덧붙여 주신다면요. 저희는 이런 수강의 학우들의 학습권 역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도 만약에 역전선본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학우들의 요구가 있다면 분명히 수용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추가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예, 저 분반 확대 같은 경우는 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본인들 전공, 그리고 본인 전공뿐만이 아니라 다전공자나 아니면
다른 본인 전공이 아니지만 부전공을 한다던가 그런 학생들도 들어야 하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공자 우선 과목입니다 하면서 다전공자가 못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전공자들은 다전공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는 내 전공인데도 왜 내 전공을 못 들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는 저희 임기 내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모두가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단과대 1개, 2개 늘려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등록금 협상 전략과 수강 신청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두 가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얘기할 두 가지 쟁점 같은 경우에는 각 선본에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각 선본당 원하는 쟁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주셨었는데요. 우선 소통이죠. 소통 선본의 교무회의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소통에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교무위원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학칙에 보면 그 규정에 보면 교무위원은 각 총장님과 처장님들 그리고 학장님들이 구성되게 되는데, 그 교무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하는 의결체가 교무회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교무회의는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으로 중요한 의결사항을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무회의 의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속기록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다만 그런 것들의 문제는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결된 것이 평의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총학생회장이나 부총학생회장이 학생 대표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재가 나는지는 알 수 있지만 교무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학생들이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이 참고인으로서 참가하여 교무위원, 교수님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꼭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소통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방 직접 찾아간다거나 교수님들과 수업하는 그런 강의 시간 외에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교무회의에 구성되는 교무회의 위원분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이십니다.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소통하는 그런 인프라를 또 새로이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교무회의 모니터링 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교무위원회의 그런 폐쇄성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역전 선본에서도 의견 내주시죠. 네, 이 총학생회가 결국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은 북발이나 등심위입니다. 교무회의 경우에는 내부 의사결정을 학교가 내리는 거고, 결국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켜보는 게 전부가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지켜보고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북발이나 등심위 같은 공식적 테이블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더 강하게 관철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쪽에선 동의합니다. 북발이나 등심위가 가장 중요한 회의이기도 하고, 등심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금, 한 해의 등록금을 결정하게 되는 회의가 되니까요. 근데 교무회의 모니터링 제도를 얘기를 하면서 참고인으로 학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물론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총학생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생 자치기구 중에서도 언론사 학생들 위주로 좀 같이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된다면 그 언론사 학생들이 그 교무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속기록 또는 아니면 기사 같은 것을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가, 다만 거기에서 정말 알려져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마디 더 붙여주신다면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정말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학교가 그런 내용을 그냥 마음대로 붙여버리면 이제 이 학교에 학우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비밀로 가려버리면 사실상 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 저도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다 이런 것들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결국엔 그럼 참고인으로 저희가 가더라도 결국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이 만약에 일단 그 폐쇄적인 공간에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폐쇄성이 깨졌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무회의 안에서도 교수님들께서도 좀 더
나아진 그리고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전 선본에서는 교무회의 모니터링 제도가 단순히 참석만으로 뭐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요. 소통 선본 측은 단순 참석만으로도 이미 폐쇄성이 깨졌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이죠. 학교와의 유착관계의 근절을 중심 쟁점으로 내세운 역전의 윤준호 후보님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있었던 열람실 축소, 프린터값 인상, 신도서관 신공학과 용도 변경, 경상대 이전 문제가 이 발생했던 기간 중에 이 총학생회는 학생처와 학생지원처 직원들과 이 말레이시아 SG 프로그램 특혜 방문으로 많은 학우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난 여름 학우들을 위한 총학생회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와 긴밀한 유착관계가 있는 총학생회가 과연 학우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제대로 싸울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뒤에 총학생회가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했지만 우리가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 학보사 기자의 인터뷰 중에서도 현 총학생회장은 학교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학생이 어떻게 학교를 위할 수 있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과 같이 학교의 입장을 대변할 총학생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입장을 대변할 총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참여 철저히 배제한 채 학교가 진행하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학교 운영 방식에 절대 눈 감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와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학교가 제공하는 특혜 프로그램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총학생회 독립성 준수선언을 2015년 국민대를 함께 이끌어갈 학우들 앞에서 약속드리려고 합니다. 예, 역전 선본 같은 경우는 현 총학생회를 반면 교사 삼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반론 펼쳐주시거나 의견 내주신다면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총학생회가 학생회 대표인데 과연 지금 총학생회는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출마하게 된 계기도 그 부분이 많이 컸고요. 그뿐만 아니라 총학생회가 과연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유세를 다니면서도 학우분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그겁니다. 총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많이 물어봤습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반응이 많이 없으시긴 하지만 대부분 학우분들은 선거일조차도 언제인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것은 학우분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지만 학우분들이 총학생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대학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총학생회가 좀 많은 지표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총학생회가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학생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전 정 후보님께서도 저와 이 부분을 같은 생각을 가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역전 정 후보님께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자면 학생과의 그런 총학과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과 총학과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신뢰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 총학생회는 학생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학우의 권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유세를 다니면서 학우들이 많이 이제 불신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총학생회가 학우들에게 과연 신뢰받을 만한 학우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총학생회였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학우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그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총학생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4가지 쟁점에선 다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소통 김정재 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 47대 후보 소통회 08학번 김정재입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는 총학생회란 학생, 교수님, 교직원 크게 보면 이 3가지 구성원들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여 현재까지 원활하지 않았던 이런 소통의 체계를 원활하게 이루고 가장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분들과 교수님들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총학생회가 학생들은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교수님들과 학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러한 다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일방적인 통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총학생회가 완전히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국민대학교 우리 많은 여러 학우분들이 총학생회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학교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학우분들의 관심을 이끄는 것이 저희 총학생의 목표, 문제 그리고 저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총학생회가 학우분들과 함께 있고 함께 숨쉬고 있으며 언제나 총학생회는 어려운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전 정후보 윤준호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47대 총학생회 선거 부각을 위한 한판 뒤집기 역전선본의 총학생회장 후보 정외과 3학년 윤준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총학생회가 바로 학우들의 대표체라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학우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우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들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추진력과 학우들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총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학 당국의 독단적인 결정을 눈감아주고 대학 운영에 대한 정보를 진심으로 학우들과 공유하고 함께 풀어나가려고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학우들과 함께 역전하고 싶습니다. 학교의 독단적인 운영을 제재하고 학교의 총학이 아닌 진짜 우리들의 총학을 건설하기 위해 부각을 위한 한판 뒤집기 역전선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고 표현하면 너무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었습니다. 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두 후보님 모두 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BBS 위클리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